이 워딩도 워딩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 말을 난 작용화 프레이밍 당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안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왜 사과합니까? 이 뉘앙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문수 장관의 사이다 발언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고 파괴되고 있는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아주 디폴트, 기본값이기 때문에 저렇게 위기다 조장하는 저 정치꾼들 때문에 삶이 피로해진다. 이건 이미 우린 전쟁 일어날 일도 없고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났고 왜 아직도 2년팔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전자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 중이죠. 이건 기독교 관점에서 틀린 이유가 아니라는 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자체가 기독교인은 영적인 군사라는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인데 군사는 싸우는 자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싸우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 그리고 무슨 영적으로 사단과 하나님 천사가 싸우고 있어. 이런 피상적으로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대한민국 사회 하루하루도 영적 전쟁이 그대로 반영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정치 전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영적 전쟁이 체제 전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나의 기독교가 특정 정치관에 종속되는 거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제공받는 이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이 자유는 사실은 누군가의 피값으로 샀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유대 기독교 이 기반에, 성경적 가치 기반에서 제공된 정치체제가 잘 농익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전체주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람들이 이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속 시원해, 누군가 저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바로 저거지, 나는 우파 좌파 모르는데 사실 이건 너무했지, 이런 부분만 콕콕 집어서 정통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걸 직설적으로 내뱉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과한데 하는 공감 분위기가 있어도 그전에는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에, 특히 이제 저번 정권에서는 이제 뭐랄까, 특정 정치인을 너무 신격화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정치인에 대한 오류나 잘못만 말해도, 예를 들어 오류나 잘못을 말했던 팬데믹 시절에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분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니까 그 카페가 이제 협박 전화가 오거나 별점 테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되는 겁니다. 검열을 나 스스로, 내가 감옥에 가고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신상 정보가 털리고 내 가족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 검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검열 때문에 우리의 이 소중한 표현의 자유가 암암리에 옥죄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드는,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한국이 그렇게 좌경화가 되고 있는, 급진적 좌경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 좌경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 나는 중도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상대적인 중도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좌경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실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에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더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뭡니까? 김문수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나 아니면 기자들과의 인터뷰 때나 이분들을 물어뜯고 있는 그 주요 코드가 맨날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을 했던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 있고, 저는 처음에 한동훈이 이제 정치 이 입문을 할 때 많은 기대를 받았죠. 이 소위 말해서 오른쪽 진영에서 많은 기대를 받다가 이제 본인이 총선 전략을 짜는 부분에서 이 사람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저 스스로는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한동훈의 정치 전략은 뭐가 문제냐? 중도층에게 여론전에 밀리면 안 되고 중도층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총선, 이 투표, 선거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어봐도 결국은 이 중도를 누가 사로잡느냐, 이 중도를 누가 설득하느냐, 이 게임이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 중도가 절대적 중도냐, 좌경화된 중도, 상대적 중도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이 총선 전략을 좌경화된, 그러니까 이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중도가 아닌데, 그런 분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정치 전략을 짠 것은 아니겠는가. 한동훈이 이제 자기가 있는 한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철저히 뭐 필터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다음부터 오른쪽에서 총선이든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외쳐서 거짓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극우처럼 오른쪽 정당 안에서도 배제해버리니까 우리가 공론회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과 사실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줄여버린 꼴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위 말해서 다른 정파적인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과 우리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공천 안 줄 거야,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봤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의 사이다 발언,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뉘앙스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발언했던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내용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던 게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에너지, 뉘앙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이제 글로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짧은 짤막한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김문수 장관이 특정 한 대부분 열의 9은 이제 곤란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주제만 기자들이 물어보고, 근데 그 주제의 질문을 들었을 때 이분이 너무 태연하게 내가 노조 출신이고 내 가족도 노조 출신이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 토론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야? 신영복 사건은 이거거든? 근데 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해? 그러면 김일성주의자지. 그러니까 이 워딩도 워딩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 말을 난 작용화 프레이밍 당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안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왜 사과합니까? 이 뉘앙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 겁니다. 사람들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바로 그 뉘앙스에 열광을 했던 것은 아니겠는가. 정말 속이 시원한 거죠. 누군가는 말해주길 바랬던 부분인데 예전에는 완전 좌파의 거의 대북격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북한과 소련의 실체를 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되게 이 전향이 제가 말 들어보니까 진짜 진하게 주사파 뭐 이렇게 끝까지 가신 분들이 넘어올 때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뭐 1년, 2년 만에 안 되고 한 10년을 잡아야 이게 이 문화 자체, 이 뇌의 이 회로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 좌파들은 이제 뭐 조롱하기 바쁘죠.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이 이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주요 포인트가 체득적 지식이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왜 저렇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정말 저 사람의 뉘앙스에서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어떤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게 뭐냐면 본인이 몸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실체를 잘 알고 있던 체득적 지식 위에 자기의 어떤 소신과 팩트와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뉘앙스 자체가 초연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연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자기 부인적 용기로 사과 안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분의 체득적 지식, 그리고 어떤 이 학술적인 지식, 역사적 지식, 인생의 경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스킬도 있겠고,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올고즘, 뭐 이런 그분의 브랜딩이 있잖아요. 정말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툭툭툭 얘기하는 거.
자기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이 빛을 발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런 뉘앙스가 우리 사회의 공기를 바꾸는 것이다. 기자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만 물어보는데 그렇게 초연하게 예전부터 말했는데 그게 더 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샤이 보수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물론 익명성이 있겠지만 댓글로 응원도 하고 꼭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거기에서 그래 맞아 저건 맞지 라고 하는 어떤 보편성이라고 하는 힘이 실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좌편향된 언론이 사회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한 명 한 명의 소신 있는 발언과 그 초연한 뉘앙스, 당당한 뉘앙스, 이 뉘앙스에 기반되는 거 뭐라고 했죠? 저쪽에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니 아니더라라고 하는 역사, 자기 인생에서의 역사성과 사실이 기반된 체득적 지식, 여기에서 나오는 뉘앙스, 그게 이제 사회 기류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애인에게, 내 뭐 배우자에게, 가족 했죠?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툭툭 이제 꼭 정치 얘기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뉴스 보고 한두 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기, 그 몸담고 있는 주류 공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초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는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 공기, 기류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연기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김문수 장관님처럼 야 저렇게 툭툭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분 입장에선 용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 본인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극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상처를 받냐? 안 받거든요. 왜? 저는 김문수 장관님의 급도 안 돼요. 저는 뭐 전향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인데 좌경화가 됐던 청년이죠. 예술계에서 처음부터 낙곰수의 영향으로 물이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낙곰수나 팟빵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한 자리씩 해먹는 사람들 팟캐스트를 하루 내내 귀에 꽂고 그 사람들이 쓴 책 그리고 좌파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맛보고 나서 약간 엇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맛보고 나서 이 욕이 이제 반대 주장도 맛보고 나서 제가 현실이 굴러가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 아니거든요. 그리고 극우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계관이나 제가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여러 책들을 공부해 보면서 제가 잡힌 영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잡힌 영점 그리고 어떤 체득적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 은혜적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극우다 뭐다 책 읽는 사전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뉘앙스가 나오려면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런데 난 공부할 시간 없어. 그래 내가 그 공부를 못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논쟁을 이것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을 토로해서 울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는 걸 자연스럽게 툭툭 말하시는 표현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직장인끼리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데 저기 화면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김문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우 저런 사람 때문에 야 저 골 때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입을 다물면 그 주류 기류가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소 느꼈던 걸 자연스럽게 툭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왜 골 때려요? 이런 질문 하나로도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그런 발언을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김문수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워야 되는 이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평소에 느끼는 걸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게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더라도 점점점 여러분들이 시도하시고 그냥 툭툭 내가 느끼는 거 연기를 하고 뭐 투쟁을 하라 이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걸 툭툭 말하는 이 자체가 연습이 되면 제2의 김문수, 제3의 김문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좌경화돼서 다 입 다물고 있고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입 다물고 검열하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게 왜? 내가 왜 사과래?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
야, 너가 말하는 게 어떻게 그거 다 확신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초연하고 확신에 의거한 이 상식에 의거한 뉘앙스가 한국에 있는 어둠과 거짓을 바꿔버리는 주요 역전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김문수 장관님이 소위 말해서 사이다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서 배워서 차용하고 적용해야 되는 바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